여기는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합니다. 거기는 요즘은 교과서에 많이 누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차 함수는 네, 1차 함수는 뒤쪽에 다시 나와요. 그냥 여기는 잠깐만 소개하잖아. 근데 거기는 완벽하게 단원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단원이 아예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어서, 그 절대값이 나오는 그래프 문제는 예전에는 교과서라든지 모든 교재마다 유형들마다 절대값이 어디 붙었냐에 따라서 그래프 어디 그려지는지를 다 배웠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데서 별로 논하는 문제가 많지 않고, 그런 문제 나올 정도가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다른 문제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어. 그럼 그때는 추가로 그걸 따로 배우면 돼. 근데 지금은 뭐 기본적인 것도 잘 안 하고 있는데 뭐 절대값까지 지금 당장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약간 세이브 시켜놨다가 여러분 전반적인 내용과 이해도가 좋을 때 그때 그 부분을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참수부터 할 텐데, 이참수를 또 설명해야 돼. 이거를 또 여기서 만약 지금 잠깐 나와서 이참수 설명해 볼래?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신 분? 또 이참수에 배운 내용을 한번 쭉 나와서 한번 아는 대로 끄적여봐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일단 뭐 이런 것들 배웠으니까 이렇게 끄적일 수 있다라는 거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냥 자신이 없지. 내가 가르쳤는데도 자신이 없다. 나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가르쳤는데도 내가 자신이 없어. 자, 다시 봅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그래프를 3단계로 쪼개서 배우죠. 3단계. 그 첫 번째 그래프가 기울기,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꼭 3단계를 거친다.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기본형, 표준형, 그렇지, 일반형. 이 3단계를 항상 거친다. 지금 우리는 2차 함수를 배우잖아요? 그럼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야? y는 ax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게 2차 함수의 기본형이야. 당연히 a는 뭐가 아니죠? 0일 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에서 표준형 넘어갈 때 쓰이는 개념이 뭔가요? 기본형을 어떻게 하면 표준형이 되는 거죠? 평행이다. 오늘 진영이 컨디션 좋은데. 저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키면 표준형이 나옵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럼 너 뭐라 배웠니? x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x-p. y 대신에 y-q를 대입하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배웠잖아, 얘들아. y는 2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시고, 그러면 y 대신에 y 플러스 2 대입하고 2 가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제발 그렇게 처음 보는 눈빛으로 뭐야 저런 거 우리가 배웠다라는 그런, 제발 그런 처음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줄래? 갑자기 막 쇠코짱 뭐 어디 뾰족한 거 찾아서 네 눈을 찌르고 싶은, 이걸 처음 배웠다고? 너 중간고사 때 이걸로 시험도 봤어. 아니, 기말고사죠. 1학기 기말고사. 그렇지.
1학기 개막 정도면 한 6개월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겠지. 6개월도 아니에요. 한 4개월? 이제 한 4개월 지나서 가물가물하겠죠. 야, 4개월 만에 이렇게 리셋이 되는? 이 빌어먹을 잡것들이 4개월 만에 이 정도로 리셋이 된다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래? 고등학교? 니네 모의고사도 봐야 돼. 모의고사는 다 나와. 전학년 지금까지 뵌 거 전부 다. 고1 첫 3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다 중학교만 나오죠. 고등학교 배운 게 없으니까.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가면 이제 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이 좀 나와요. 이제 9월 모의고사 가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고1 거만 나오고.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되면 고1, 고2, 고3까지 배웠던 거 싹 다 나옵니다. 그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때 가서는? 4개월 전에 배운 것도 까먹고 있는 판이고, 이렇게 또 4개월 전에 우리가 이거를 뭐 가볍게 배운 것도 아니잖아. 이게 시험 공부할 때 이게 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진짜 주장창 했다고, 이거 주장창. 4개월 전에 주장창 한 거를 4개월 만에 싹 까먹으면 니네 나중에 모의고사 어떻게 보려고 그래? 안쓰럽다. 안쓰러워. 벌써 보인다.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나한테 막 욕 처먹는 너희들 모습이 보인다 지금. 야, 이 개맛살아. 이걸 틀린다고? 아마 이렇게 멱살 붙잡고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같이 죽자 막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표준형은 y는 a, x 대신에 x-p 얘 제곱, y 대신에 y-q인데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었죠. 됐니? 그리고 표준형과 다시 일반형으로 넘어갈 때는 무슨 관계인가요? 전개입니다. 전개. 이 가로를 프로에 쳐서 2창, 1창 상수함끼리 쫙 모아서 차수별로 정리한 게 그게 일반형이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2차, 1차 상수 이런 걸로 정리한 게 일반형이에요. 결론은 표준형과 일반형은 원래 같은 식이라는 얘기고, 구조적으로 보면 얘네들만 잘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전체적인 구조적으로는 기본형에서 표준형 넘어갈 때 요식만 잘 알고 있으면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이니까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 무슨 점? 꼭지점. 기본형의 꼭지점 좌표는 몇 컴마 몇? 0,0. 그럼 표준형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표준형의 꼭지점 좌표 p, q. 이제 조금씩 생각나? p, q. 그럼 일반형의 꼭지점 좌표 뭘 고민해 둘이 그렇지 둘이 똑같다고 했잖아. 얘도 p, q야. 다만 여기서는 p, q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반면에 얘는 근데 이제 쉽게 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잠깐만 나 좀 보고 가. 쉽게 구하기는 어려운 거죠. 맞나요? 괜찮습니까? 축 뭡니까? 축의 방정식. x는 0, 얘는 x는 p, 얘는 똑같이 x는 p. 그렇습니다. 축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축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축에 맞아서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x는 꼭지점에 누굴 쓴 거니 저거? 축 잡으면 x는 0, x는 p, x는 p. 꼭지점에 x 앞에 쓴 거예요. x는 하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축 자체가 y축 평이하다 보니까 x는 하고 쓰는 거고,
이 포물선이 xn하고 써지면서 이 꼭점의 x좌표를 항상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꼭점의 좌표는 축의 방정식은 x는 꼭점 x좌표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나머지는 세부적인 거라 이렇게 뭐 분류해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뭐 이 정도겠죠. a의 절대값이 여기 좀 지워야 되겠는데.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나? 근데 좁아진다. 맞아요. 좁아진다. 혹은 y축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좁아진다는 표현이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래프 폭이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거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비슷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아까 한 것처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y는 2 괄호 x 대신에 이 부호 반대인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제곱시켜야 되고 여기는 이쪽에서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되니까 이쪽에 뒤에 이렇게 붙죠.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꼭점 좌표 포물선 그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꼭점이라고 했으니까 꼭점 좌표는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1,3이에요. 마이너스 1,3. 그럼 마이너스 1,3이면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죠? 좀 2사분면이 잘 나오도록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3 여기쯤에 이 점의 꼭점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되나요? 그럼 몇 가지 표시할 거 좀 표시해 봅시다. 꼭점 좌표 뭐라고요? 마이너스 1,3. 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x는 마이너스 1. 여기 축이 있어요. 그 다음 뭘 파악해야 되니? 다시 보세요.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1,3이었죠,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집중해.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 이 부분이에요. 축의 왼쪽 요 영역 색깔 구분할게요. 이 영역 이만큼 축의 왼쪽 요 영역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포물선이 이렇게라는 게 뭐야?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좌표축 위에 좌표축 뒷끝에가 두 개밖에 없죠. x축, y축. 좌우를 결정하는 거는 x축이에요. 위아래를 결정하는 거는 y축입니다. 근데 x축에 좌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x좌표가 음수라는 뜻이고 음으로 간다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플러스 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결국 얘는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고 얘는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y좌표는 위로 간다는 게 플러스이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죠. 오른쪽 x가 커지고 있을 때 아래로 y는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뜻이야 뜻. 이건 정의야. 왜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x가 커질 때 반대로 y가 작아져요. 그럼 이거를 보통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고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형태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뜻이고 축을 기준으로 축의 오른쪽 여기죠.
x값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축의 오른쪽에서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오른쪽 위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 x가 커질 때 위로 y가 같이 커진다. x 커질 때 y도 커지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처음 겪는 경우라 나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 아닌데 뭔가 아닌데. 이거 누르면 다 꺼지는데. 네. 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어떤 변화를 2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되고, 이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놔야 여기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네. 감소함수. x축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아니 꼭점의 x좌표 축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지금처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구나.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해석이 돼요. 그래프 그리는 능력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평소에 안 그리는 분들 계시죠?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자꾸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직접 본인 손으로 이렇게 그려봐야 이게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어느 쪽으로 갈 때마다 x나 y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 맨날 보면 알 것 같지. 근데 막상 하라면 그림도 못 그리잖아.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니까요. 자, 이게 표준형이었죠. 이 표준형을 전개하게 되면 일반형이 나와요. 이걸 전개하면 y는 x제곱에 2를 곱하면 2x제곱이 되고, 여기 안을 전개하면 2x가 나오는데 거기다 2를 곱하면 4x가 나오고, 여기 상수항 2에다 3 더하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은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똑같은 함수라 얘도 꼭점의 좌표가 쟤랑 같은 마이너스 1,3이 나와요. 아까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의 공통점은 그래프 하나라는 얘기야. 둘 다 마이너스 1,3을 지나며 꼭점을 가지며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둘 다 같은 포물선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는 꼭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패턴들이죠. 그렇잖아요. 제곱 밑에는 가로가 0이 된 x값, 그게 꼭점 x좌표예요. 그때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그게 꼭점 y좌표고. 얘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못 찾는 거죠. 못 찾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셔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일반형을 반대로 표준형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게 완전제곱식이에요. 이런 방법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y는 한 다음에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바깥으로 빼내요. 그 2창 2로 나눠주고, 플러스 4x도 2로 나눠주고, 그리고는 약간 가로 공간 넓이로 두고 뒤에 플러스 5를 이렇게 따로 가로 바깥에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 2인데 플러스 1을 반 나누면 플러스 1, 그걸 제곱하면 1, 여기 플러스 1 만들고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다시 그만큼을 빼내고, 그리고 이건 니네 많이 했던 거다. 처음 보는 것처럼 보지 마.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앞에 2가 곱해져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 됐나요? 이 식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표준형 푸는 방법과 똑같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된 x값 마이너스 1, 그때 상수값 뒤에는 상수값 3, 이게 꼭점의 x좌표, 꼭점의 좌표가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내시는 겁니다. 됐니?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완전제곱식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냥 공식을 외우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 뭐였나요? 이거 x좌표는 내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근해 공식 잘 생각이 안 나면 근해 공식 생각해봐. 근해 공식에 2a분의 여기 뭐 붙니? 마이너스 b 붙지. 이게 뭐야? 꼭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이야.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기억해. 이게 꼭점 x 앞에 구하는 공식이야.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꼭점 x 앞에 구하는 공식이에요. 알겠니? 이게 기억이 안 날까? 이게 뭐 기억이 안 날 게 있을까 싶긴 한데 혹시나 모르겠으면 근의 공식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건 어쩌고 이건 버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면 이렇게 분수 형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점 y좌표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지? 이건 외우지 마. 공식이 복잡하니까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씩 더 복잡해. 대입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그때 y값. 그때 y값이라는 게 뭐냐면 x에다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때 y좌표를 구하면 그게 꼭점의 y좌표야. 그럼 이런 거 같으면 공식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얘를 만약 공식에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b 4 그럼 됐네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 이게 나오잖아. 컴마 그때 y값. 그때 y값이 뭐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을 찾아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걸 계산했더니 3이 나오더라. 이 공식을 외워서 직접 꼭점 좌표를 구하셔도 괜찮고요. 얘네 둘 다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완전 제곱식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꼭점 x 앞에 구하는 공식은 여기다 x는 하고 관계식만 갖다 붙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뭐 구하는 공식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꼭점에 x 앞에 x는 하고 갖다 붙이면 이게 무슨 방정식이지? 이게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에요. 추계 방식 구하는 공식이 동시에 꼭점 x좌표를 기억하게 되면 추계 방식 구하는 공식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탁하는데 얘들아 지금 네가 쭉 보다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와 버겁다. 저걸 내가 다 기억해야 된다고? 다 기억하지 말아라니까.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꾸 연습을 해. 2번, 3번 연습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잠깐 그때만 잠깐 했다가 안 하니까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함수야 얘들아. 잊어버려도 되는 함수가 있다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야. 1차 함수를 구하는 패턴이나 1차 함수의 성질 2차 함수를 구하는 패턴이나 2차 함수의 성질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넌 수학을 포기해야 돼. 단점을 말씀드리는데 1차 함수 이해 못하고 2차 함수 이해 못하죠? 넌 수학을 포기해야 돼. 방법이 없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들이야. 1차 방정식을 못 풀고 2차 방정식을 못 풀어. 그럼 너는 방정식을 못 푸는 거야. 3차고 4차고 나와버리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무리 방정식, 유리 방정식 아무 관계없어. 삼각 방정식 아무 상관없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못 풀면 그냥 그는 방정식 끝인 거야. 1차 함수, 2차 함수 이해 못하면 그냥 함수는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부탁인데 선택이 아니야. 적당히 하다가 그냥 알아들으면 듣고 모르면 말고 선생님 공식 외우라는데 아예 나중에 시간 내면 외우지. 선택이 아니라고. 지금 이 수업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넌 조만간에 수포자가 될 거야. 이거는 달달달달 기억해야 돼. 달달달. 외워야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써봐야 돼. 자꾸 써보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자꾸 개념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얘가 기본형이래. 그럼 기본형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형 그래프를 x, y축으로 평행했더니 이게 표준형이 된대. 그럼 표준형식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연습 문제 몇 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평행동되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포물선을 꼭 좀 잡아 찍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림 그려진 상태에서 축을 만들고 축을 기준으로 어디서 어떻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걸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됨에 따라 여기 있는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이 나온대. 그럼 그 일반형일 때는 보기는 편한데 막상 일반형이 툭 튀어나오면 포물선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꼭점좌표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 일반형에서 제일 중요한 꼭점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
근데 말했잖아. 이걸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걸 모르면 그냥 끝이야. 모르면. 네가 중학교 때까지는 막말로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어. 너 낭떠러지 이제 낭떠러지 그쪽까지 다 왔어. 자꾸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중학교는 저 앞에 있는 거야. 저 앞에 저 들판에 누가 더 야야야야 자꾸 네가 어떤 너한테 위협을 가해.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야. 맞서서 공부하기는 싫고 자꾸 뒤로 물러나도 괜찮아. 뒤에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절벽 그쪽까지 다 왔어. 물러나면 안 돼. 가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정말 공부하기 힘들 때는 이거는 너무 힘줘 공부하지 말고 시험 보는 동안만 참고로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그때만. 근데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된다. 지금 이게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차 함수 2차 함수 모르면 넌 끝이야. 그러면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선택이 아니야. 언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 거 아니야. 오늘 당장 해야 돼. 오늘 당장. 1차 함수는 뒤쪽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연습하는 걸로 하지만 오늘 배운 2차 함수는 최근에 네가 배운 거야. 그나마라도 머릿속에 그냥 좀 더 남아있는 거야.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최근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좀 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라고. 안 되면 중3책 펼쳐놓고 나서도 거기 시험 니네 교과서 풀어둔 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교과서 버렸어? 중3 교과서? 미친. 아니 중3 끝나지도 않았는데 버렸다고? 이날 중3 안 끝났잖아. 졸업도 안 했는데? 버리지 마시고 학교 계세요. 거기 있는 연습 이런 거 배우면서 이거 완전 중3 내용인데? 그럼 중3 교과서 펼쳐놓고 중3 거 연습하시고 교과서 없으면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뭐 프린트를 뽑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연습하시고.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2차 함수는 70%는 중학교 내용이야. 그대로 다시 복습하는 거라고. 30%만 다시 얹는 거야. 안 배웠던 내용이나 좀 더 심화적인 내용 얻는 것 뿐이니까. 그러려면 밑바탕이 갖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위에서 쏟아부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읽으시고 연습하시고.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딱 보니까 무슨 형이에요? 저희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은 제곱만 있어야 돼. 그렇다 완전 제곱식으로 딱 묶여서 꼭지점 잡혀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형은 아니지. 2차, 1차, 상수 다 해쳐져 있잖아. 이렇게 다 다항식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일반형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2차 함수 식수를 하면 저렇게 쓰는다는 거지. 이름이 있어.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거야.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뭐니? 2차항.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야. 딴 건 없어. 그냥 2차항만 가지고 있는 거야. 기본형. 표준형? 표준이라는 단어 언제 쓰니? 표준 규격, 표준 사이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렇게 나오면 규격에 맞는 거야. 우리가 쓰기가 편한 거야. 그게 표준형이야. 근데 2차 함수에서 쓰기 편하려면 꼭지점 좌표를 쉽게 알게 만들어놔야 돼. 식이. 꼭지점 좌표 쉽게 알도록 만들어진 식. 표준형. 완전 제곱식. 일부가 완전 제곱이 되는 완전 제곱식. 그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3. 꼭지점 좌표. 이게 표준형. 사이즈에 딱 들어맞는 거. 이부장한 거. 그 다음에 일반형. 별거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2차식. 2차식 중에 가장 많은 2차식. 가장 일반적인 거. 누가 봐도 항상 이런 애들이 많은 거. 당연히 거죠. 뭐 2차식 나오고 1차식 나오고 상수항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일반형이에요. 이름이 다 나름 이유가 있게 지은 거야.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다 이 나름 이름이 이유가 있어.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 가장 규격에 잘 맞는 표준적인 사이즈. 이런 사이즈 있으면 우리가 쓰기 편하게 된 거.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이거 일반형이죠. 그럼 일반형에서 꼭지점, 이게 쳐다본다고 꼭지점 좌표가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를 취해야 된다고. 첫 번째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하는 거예요. 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간다. 그러려면 y는 x 제곱계수가 저렇게 마이너스든 아니면 1이 아닌 숫자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계수가 있으면 가로 바깥으로 빼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2창 써주고 1창까지만 써야 돼. 상수항 끼는 게 아니야. 그럼 플러스 x가 와야 되겠죠. 음수를 뺐으니까. 그리고 가로를 좀 약간 공간 내버려 두고 뒤쪽에 플러스 1은 가로 바깥으로 이렇게 빼시는 겁니다. 그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이것도 자꾸 다음에 넘기려고 하지 마. 이 쪽 안 된다거나 좀 귀찮다고 다음에 넘기려고 하지 말고 넘기면 안 되는 것들이라니까. 요 뒤에 숫자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 1. 그 1을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로 와야 돼. 반 나누면 2분의 1. 그걸 제곱하면 4분의 1이 와야 된다고. 근데 없던 4분의 1이 생겼잖아. 그럼 가로 안에서 다시 그만큼을 빼줘야 돼. 가로 안에서 그만큼을 빼야 더했다 뺐다 하면 아무것도 계산 안 한 거니까. 그리고는 요걸 이제 완전 제곱식 묶는 거죠. 마이너스 요렇게 세 개 하면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앞에 있는 음수를 곱해서 가로 앞에 있는 수를 곱해서 빠져나간다. 그럼 플러스 4분의 1이 되죠. 1은 4분의 4니까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 4분의 5.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그때 y값 4분의 5. 됐네. 축의 방정식 어렵지 않아요.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4분의 5였다면 축의 방정식은 그냥 x는 하고 쓴 다음에 요거만 갖다 베껴 쓰면 된다니까.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축 만들라는 얘기죠. 축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x값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한 여기쯤 될 것 같아요. x값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요렇게 y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게 축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어디로 볼록한 포물선인지 이제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이거 어디로 볼록해요? 이게 어디로 볼록하니? 위로 볼록하잖아.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 아니야.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거고,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한데 꼭점 잡이 이제 찍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 4분의 5면 대충 한 1.25 정도 되니까 여기쯤 찍혔다고 칩시다. 대략.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4분의 5 이렇게 뭐 써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포물선을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대략 그려주시면 돼요. 위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5가 꼭점 좌표이며 포물선을 그리려면 좌우 대칭 형태로 저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이게 좀 더 자세하려면 뭐 x절편, y절편 이렇게 좀 더 찍어줘야 될 텐데 지금은 좀 뒤에 그게 나오니까 그건 좀 뒤에 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일단 대략으로 그리는 방법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제곱식 통해서 꼭점 좌표를 찾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두 번째는 이제 공식을 해봅시다. 공식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그때 y값. 이거 구한 다음에 이제 식에다 대입해서 그때 y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공식에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1창계수 마이너스 1.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저 식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저 식 y값을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x 전체를 제곱하니까 가로를 쳐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이거 4로 통분하면 2분의 1인데 4로 통분하면 4분의 2 플러스 4분의 4. 그럼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니까 4분의 5. 이렇게 꼭점의 y좌표가 나온다. 그럼 나오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푸시면 돼요. 이제 쭉 그려놓으시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리시고 좌우 대칭 형태로 꼭점 좌표 맞춰서 그리시면 되고. 하셨나요? 네.
이걸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미안하지만 이거를 여기서 연습하는 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안 들어서 그래. 중3 때 주구장창 한 거고 몇 달 전에 주구장창 했고 이걸 학원에서 시간 내서 지금 여기서 시간을 빼서 한다는 게 좀 그래. 이건 집에서 네가 해. 아셨죠?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네, xy 말고 또 a라는 또 다른 문자가 나왔죠. 저기서 문자가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상수 a 숫자입니다. 숫자. a, d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 숫자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얘가 꼭지점이 4분면 어디에 있냐면 4, 4분면에 있답니다. 그럼 4, 4분면이 어디냐면 이 땅이죠. 여기 어딘가 꼭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블록하냐면 제곱하는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딘가 꼭지점 찍히고 이런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이 이제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그려지려면 저기 a가 얼마만큼의 숫자가 주어져야 됩니까를 물어보네요. 어쨌든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지. 좀 전에 연습한 거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공식을 남기하든지 거기다 적용시키든지. 완전 제곱식? 자, 볼까요? 완전 제곱식. y는 어떻게 하라고?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면 그 개수를 바깥으로 빼서 가로를 쳐야 된다. 근데 뭐 얘는 제곱에서 1이니까 뭐 가로까지 칠 필요도 없고요. 다음에 이게 2차항이야. 얘가 1차항이야. 이게 전부 다 상수항이야. 그럼 그 다음은 마이너스 2ax 1차항까지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여기 있는 1차항 개수인 마이너스 2a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로 와야 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a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플러스 a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a 제곱이 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됐니? 그 다음 그만큼 빼야 될 거 아니야.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원래 있는 상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선생님 여기 a제곱 있었는데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굳이 뭐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걸 갖다 당겨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왕 공부하는 거면 좀 규칙에 맞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 문제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거 갖다 당겨서 쓰면 돼. 필요한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말했잖아. 매번 이런 식으로 얘가 꼭 이렇게 필요한 게 뒤에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하나만 가지고 또 그렇게 패턴을 바꿔서 풀게 되면 머리가 더 헷갈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제곱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 없던 게 생겼으면 그만큼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상수 다 한꺼번에 뒤에 몰아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어디까지 완전 제곱이 되냐면 이렇게 세 개항은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x, 여기 x, 여기 a, 여기 a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마이너스 2a가 생겼죠. 그럼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제곱이 돼요. 그 다음은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요 뒤에 있는 게 상수로 남아요. 그럼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 밑에 있는 이 가로가 0이 될 때 x값 a, 여기 x에다 a 집으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뒤에 남아있는 거 얘가 y 좌표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봐봐. 좀만 또 어려워지면 또 눈 돌리지. 잘 봐. 됐어? 이게 꼭점이 좌표야. 근데 이 꼭점 좌표가 4, 4분면이 있어야 돼. 아까 4, 4분면이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니? 여기 있는 게 4, 4분면이잖아. 여기 있는 게 4, 4분면. 여기 있는 4분면의 특징이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는 음수야. 맞지? x좌표, 얘가 x좌표잖아. a는 양수인데 y좌표, 얘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음수. 이렇게 된다고. 맞니? 그치? 얘 넘겨.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간단한 1차 분식 푸는 거다. 너 중2 때 배운 거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좌변은 a가 되고 우변은 2분의 3인데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그럼 지금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x좌표는 양수가 되는데 동시에
y좌표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수직선이에요. 0 있고 2분의 3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 0보다 큰 값이야. 0보다 크다. 여기. 얘는 2분의 3보다 크다. 2분의 3보다 크다. 둘 다를 만족했으니까 겹치는 범위죠. 따라서 겹치는 범위는 이게다. a는 겹치는 범위 2분의 3보다 크다. a가 2분의 3보다 크면 저 포물선은 꼭점 좌표가 4, 4분면으로 간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자, 두 번째 방법. 풀이는 거의 똑같을 겁니다. 어디부터가 똑같으냐면 여기서부터 풀이는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1번 방법이 있다면 이제 2번 방법이 있는 거죠. 2번 방법은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차 함계수 1분의 b 마이너스 2a다. x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개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x만 문자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x 앞에 있는 개수 b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약분해 보세요. 이게 음수는 양수가 되고 2 약분하면 a가 남죠. 꼭지점 x 앞에가 a라는 얘기야. 그럼 남은 건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y 값이 꼭지점 y좌표죠. x 대신에 a를 대입해요. a제곱. 여기다 a 대입해봐.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x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네요. 이렇게 셋은 지워지잖아. 이게 남아. 이거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부터 얘랑 풀이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4, 4분면에 있으려면 x좌표 음수,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그럼 이것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모두 만족하는 범위, 두 개의 범위를 그린 다음에 모두 만족,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게 정답이더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최종 결과가 된다는 거죠. 아셨어요? 네. 연습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리에도 1로 가볼게요.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는 실수 m의 값 관계없이 항상 점P를 지난답니다. 이 점P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밑줄 치세요. 이 부분 색볼펜으로.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P를 지난다. 함수식은 등호가 있죠? 함수식은 등호가 있잖아. 근데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렇지, 항등식이야, 항등식. 뭐에 대한 항등식? 그렇지, m에 대한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 봐봐, 지금 여러분이 과제로 풀고 있는 부분이죠. m에 대한 항등식.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m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렇지, m으로 묶이는 것과 m으로 안 묶이는 것을 분리한 다음에 는 0의 꼴로 만든다. 그리고 m이 있는 것도 0, m이 없는 가로도 0이 된다면 말 그대로 m의 값에 관계없이 늘 이 식은 참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m이 있는 것과 m이 없는 것을 분리해야 돼. 누가 m이 있니? 니네 둘은 m이 있네. 그럼 m으로 묶고, 그럼 남는 거는 x-2. 요거 중요하다. 는 0. 저 y 어떻게 돼?
이항해야 돼. 는영을 만들려면 y를 이항해줘야 돼. 그럼 y를 이항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거기서 얘네 둘을 m으로 묶어서 이렇게 썼어.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은 m이 없잖아. 얘네 둘은 m이 없으니까 그냥 m이 없는 가로에다 몰아놓고 는 0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라고요? m이 있는 가로도 0, m이 없는 가로도 0. 됐니? 그래야 m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0 더하기 0. 이거 0이면 m이 어떤 수로 바꿔도 늘 0일 거 아니야. 거기다 0 더하면 답이 0, 늘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m의 값이 관계없이 늘 성립한다. 따라서 x는 얼마? 2.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y가 0이 돼야 되는데 x가 얼마라고 그랬죠? 2예요.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2의 제곱 4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y값은 4. 따라서 이 그래프는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x가 2, y가 4인 2,4를 무조건 지나간다. 됐나요? 근데 그 점을 P라고 했는데 이 P가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야? 꼭지점이라는 거야. 문제 주어졌잖아. 그 점을 P라고 했는데 그 점이 알고 보니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이 나왔으면 무슨 형이 제일 유리하죠? 그렇죠. 표준형이 제일 유리해요. 그럼 표준형식은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P값 얼마? 2 얘잖아. 얘가 P값이야. 얘가 Q값이고 Q값 대신에 4. 그럼 A는 얼마야? A는 잘 따라가봐. 얘가 얘야. 그럼 A는 얼마야? 1이지. 어? 왜 1? 이게 제곱합 1 붙었잖아. 제곱합 1. 그럼 얘도 제곱합 1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남은 건 전개만 하면 되네. 그치? 전개. 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 플러스 4에다가 여기다 플러스 4를 더하면 플러스 8.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조심해야지. 부호 있어요. 마이너스 4.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2차 함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등식의 핵심이야. 저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 m의 값과 관계없이 이 함수는 항상 어떤 점피를 지납니다. 그럼 m에 대한 항등식 y마저도 넘겨서 는영콜로 처리한 다음에 m이 있는 것과 m이 없는 것을 모아서 각각 0 맞는다. m 앞에 있는 것도 0, m이 없는 것도 0.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다 보면 그 x, y가 결국은 문제에서 원하는 점피인데 얘는 유독 이 점피가 꼭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점 좌표를 알고 있으면 표준형, 그렇죠? PQ 자리 대신에 표준형 집어넣고 A 값은 뭐 지난 한 점을 알면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지난 한 점은 모르고 있고 요 앞에 이제 써 있어요. 제곱합에 있는 개수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저 A 값 자리에다 1 집어넣고 이제 분배하시면 이제 비교해서 m의 값을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연습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은 꼭 집에 와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연습하고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꼭 연습하시고. 아셨죠? 공부 좀 해라. 내가 얼마나 더 부탁할까. 진짜 공부 좀 해라. 철없는 짓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진짜 너 많이 후회한다. 지금 안 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짧으면 2, 3년 안에 길어봐야 5, 6년 안에 너 분명히 후회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 자기가 공부와 관련되지 않는 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공부 안 한 걸 후회해. 그쪽으로 성공하지? 그래도 후회해. 니네가 직접 그런 분들을 보지 않아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아마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막 활동하는 뭐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 성공하면 나중에 성공하지? 자리 잡지? 근데 그분들 뭐하니? 대학 들어가.
대학 들어간다고 그분들. 나 사장이야. 이 회사 사장이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사장인데 그럼 사장은 사장끼리 모일 거 아니야. 근데 저 업체 사장은 뭐 유아월 갔다 왔네, 뭐 서울대를 나왔네, 밀리는 거야 자기가.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도 이제 예전에는 먹고 사느라고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후회가 되는 거야. 나는 왜 그때 공부를 안 했을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저 정도 학벌을 나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더 유리한 위치이 된 거죠. 먹고 사는 이제 걱정 없잖아.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다 뭐 하냐면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학원도 들어요. 그분들 의외로 많아. 사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 왜냐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막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그때 교육을 잘 못 받으셨거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먹고 사느라고 뭐 이제 형제도 있고 내가 맞이고 동생들 먹여 살렸는데 아버지 엄마 힘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적당히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일선에 직업 구해서 공장한테 취직해서 일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잘 돼서 사업체 만들었더니 잘 돼서 사장이 되고 이제는 이제 걱정 없으니까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그래서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공을 해도 결국은 공부 안 한 걸 후회한다니까. 근데 성공을 해도 후회하는데 성공을 안 하면 더 많이 후회하겠지.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공부들 해. 딴 거는 그때 가서 해도 돼. 운동? 운동 좋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운동 좋아. 운동 좋은데 지금 네 나이가 60, 70대니?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 안 하면 갑자기 막 쓰러져? 니네 나이 때가 인생에서 제일 세포 활동이 활발할 때야. 웬만해서는 병 안 걸려 니네들. 니네 웬만해서는 병 안 걸린다. 남들이 걸리는 감기 이런 거 말고 흔히 성인들이 겪는 무슨 병 웬만하면 니네 나이 때 너 봤니? 10대 20대 막 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 인구 밀도에서 봤을 때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 아주 극소수야. 갑자기 10대 20대 막 관절염아 없지는 않겠지. 어딘가 있겠지. 극소수라고. 왜 10대 20대는 병 잘 안 걸릴까? 그때가 세포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때야. 웬만해서는 면역도도 제일 좋을 때야.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세포 활동이 줄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걸렸던 병도 걸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라고. 무릎도 쑤시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오랫동안 서서 그 장시간 동안 긴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이제 쓰고 뭐든지 기계도 그렇잖아. 쓰고 하면 이제 자꾸 이제 닳듯이 사람 몸도 똑같아. 니네 때가 제일 몸이 팔팔할 때야. 근데 그때 운동 좀 안 한다고 얘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저는 평소에 좀 노래 부르는 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 그렇지. 노래 부르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지. 듣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뭐 부르는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쪼개지냐? 그건 아니잖아. 뭔가 세상에 할 게 참 많은데 지금 니네 때는 공부를 안 해두면 두고두고 후회해.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 게 많아. 지금 아니어도 되는 게 네 학창시절에 꼭 뭘 안 해도 될 때 많아.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 근데 공부는 지금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나중에는 못해. 너 하고 싶어도. 지금 혹시 여기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에이 선생님 나중에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 공부하면 되죠. 아니 못한다. 못해. 네 주변 사람은 표본이 굉장히 많잖아. 네 주변 사람들 봐봐. 네 주변에 뭐 친척,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아니면 주변 동네 사람들 아니면 네가 아는 어떤 사람들 봐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지. 나이 28, 30, 25 이때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 네 주변에 있니? 보기나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다시 후회가 된다면 왜 그때 다시 공부 안 할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야.
남들은 다 지금 자기 나이 때 돈 벌어서 뭐 차를 사네, 결혼을 하네, 결혼 준비를 하네, 뭐 여자친구 어디 놀러 왔네, 남자친구를 위해서 뭐 난 뭐 백을 샀네, 하다못해 그러고 있는 판에 나 지금 나 먹고 살 돈 용돈도 없는데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너 대학 졸업하면 30 넘어. 남들 30 넘으면 대리 달고 할 판에 난 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데? 할 수 있을, 그런, 네가 그런 용기를 그때 와서 낼 수 있을 것 같아? 사회가 널 놔둘 것 같아, 그렇게? 너 편하게, 아이고, 뒤늦게 너 정신 차렸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공부해라. 놔둘 것 같아? 네가 눈치 보여서 그러지 못해. 내 나이가 25, 26인데 그때 와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더니 용돈 받아 타고 있는 판에 다시 공부하겠다고 등록금을 대달라고 그래? 못한다고, 눈치 보여서. 그런 거 못해. 선생님이 괜한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네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는, 아니 그런 표본이 많아.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딘가 있으니까. 근데 네 주변을 돌아봐. 나이 28, 27 먹고 다시 직장 다니다 말고 때려치고 다시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는 하냐? 어디서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없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왜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 분명 내가 학창시절에 나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 일에 열심히 투자했었는데 나를 왜 투자를 안 했어? 어렸을 때 철이 없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근데 나이 한 20 몇 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철 조금씩 들지 않나? 사회생활 하면서 좀 부딪히고 남들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고 월급 너무 작고 내가 능력이 남들보다 출중하지 않다 보니까 막 업체에서 나 막 부려먹고 승질 한번 냈더니 뭐 때려치라고 그러고 그만둬 이 새끼야. 더러워서 내가 안 되겠다. 나도 공부해야지. 그럼 그때 공부하면 더 열심히 해, 사실. 더 열심히 한다. 한번 인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학창시절 때처럼 이렇게 막 독하게 마음먹고 이빨 꽉 깨물고 공부하자. 그게 잘 안 되다가 그 나이 때 되면 돼. 돼, 진짜. 근데 왜 안 할까? 말했잖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라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야. 나 혼자만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 사람들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근데 너만 유다리게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얘기는 생각도 하지 마. 남이 못하는 거는 나도 못하는 거야. 네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이 못하는 걸 너만 유독 해낼 수 있을까?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한다? 진짜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해. 나는 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어.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많아. 근데 나이 들면 그런 생각이 하나씩 없어져.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럴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아이고, 철없는 놈. 이 세상이 네 맘대로 되는 줄 아냐? 어른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세상이 네 뜻대로 될 줄 알아? 이 철없는 놈. 그렇게 말하는 그 어른들도 너희 나이 때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될 줄 알았던 거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나는 잘 됐고 언젠간 나는 정찰에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말했잖아. 남이 못하는 건 너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고야. 선생님 니네들한테 어떤 자격지심을 심어주거나 너희들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네가 특별하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버려야 돼.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고 남들이 못하는 거는 나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혹시 이 안에서 아유 지금 뭐 공부 열심히 해두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뭐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얘기했잖아. 지금 안 한다면 그때 가도 안 해. 네가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착각하지 마, 윤지야. 언젠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딱 졸업했더니 화 하고 네가 무슨 화장도 하고 막 이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널 쳐다봐 줄 것 같고, 그러다가 좋은 남자친구가 어디서 탁 백마 타고 타는 요즘 100만 없죠. 흰 차 타고 와서 막 외제차 타고 와서 윤지 씨 오늘 일 끝난 다음에 술 한잔 어때요? 그럴 것 같지? 그런 일은 없어.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다 속담이나 격언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봤잖아. 그게 끼리끼리야. 야 솔직히 너 같으면 내가 네 연봉을 많이 벌어. 능력이 좋아? 그러면 너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외모가 특출난 사람들, 남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네가 능력이 좋은데 굳이 능력이 안 좋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그냥 삶이 그냥 꾸질꾸질한 사람을 굳이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재벌집 아들이 굳이 산동네 달동네 가서 거기서 여자 주인공을 너 같으면 그런 짓 하겠냐? 얘기했잖아. 남이 하는 건 너도 안 해. 네가 능력이 돼. 그럼 능력 있는 사람끼리 모이겠지. 거기서 짝을 찾을 테고. 그럼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짝을 만드는 거야. 너의 인생의 부류가 그렇게 정해진다고. 말했잖아. 선생님을 무슨 선물, 나를 선물이라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네가 제발 내가 말했던 그 패턴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야.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가잖아? 그럼 거기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너는 네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니? 너랑 비슷해. 생각 없이 인생 살아왔고 애들은 착한데 생각은 없어. 진로도 없고 그냥 갈 데 없어서 온 애들이 모인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머리를 굴려봐야 뭐가 대단한 게 있겠냐? 다들 막막한 거야. 선배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그러게 원서 넣었는데 이력서 넣었는데 뭐 연락 없는데 없다. 선배 나중에 직장 잘 찾으면 저 좀 알죠? 아이 새끼 걱정하지 마. 지랄을 한다. 걔도 지금 취업을 못하는 판에 너까지? 근데 열심히 이 학창시절 잘 참고 열심히 공부했어. 좋은 대학을 가. 그럼 거기 모인 애들은 진로가 뚜렷한 애들이고 생각이 빠릿빠릿한 애들이고 인생의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애들이야. 너도 그런 애들이랑 모여서 같이 인생을 논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몰랐던 정보도 듣고 네가 몰랐던 세상도 같이 보고 내가 보는 세상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른 그런 좀 더 진취적이고 인생을 좀 더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애들이랑 모이다 보니까 내가 보던 시각이 좀 더 넓어지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 쫙! 그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안 봤던 세상도 한번 보고 좀 더 높은 데 놀러 가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거기에서 고만고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유유상종. 아니 학교를 거기 다니는데 그러면 아니 학교를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다니는데 갑자기 서울대 애들이랑 네가 무슨 인연이 있다고 걔네들이랑 모여서 살 거야.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어. 그냥 넌 거기서 살아야 돼. 얘는 얘네들 사는 거고 그건 얘네가 세상을 끌어가겠지. 얘네가 세상을 끌어가는 거야. 너 아니라고 하지 마.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좋은 데 취직해. 남들이 인정하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거야. 거기에 너는 하나의 일원이 돼 있는 거고 걔네들이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애들이야. 너희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거기다 끌려다녀야 되는 거고. 학창시절에도 성적 때문에 끌려다녔는데 사회에 나와도 걔네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는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고. 정신을 차리시고 1번은 표준형이죠? 주장창 얘기했던 거니까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꼭점 좌표가 주어지면 일단 꼭점이 주어지면 표준형입니다. 2번, 3번, 4번은 표준형이 아닙니다. 4번은 맞아요. 표준형.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2차 함수식 만들기야.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2차 함수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어떤 조건이 주어져. 그럼 2차 함수식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제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면 이게 기준이에요. 꼭지점을 알 때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얼핏 기억 안 나지 않니? 꼭지점을 모를 때 꼭지점을 알면 무슨 형? 표준형이야. 고민할 거 없어요. 꼭지점 아는데 뭘 표준형. 표준식 뭐죠? y는 a 가로 x-p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꼭점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일반형이에요. 꼭점 모르면 일반형.
꼭점을 알아야 저 사이즈에 맞춰 넣을 텐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가장 많이 알려진 식에 그냥 집어넣겠다는 거죠. y는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차수별로 정리한 거. 됐니? 근데 위에 있는 얘는 내용으로 본다면 1번과 4번이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꼭지점을 모르고 있을 때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번, 4번 설명된 저 개념을 저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 때는 표준 형식을 써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2번, 3번은 일반 형식을 써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문제. 자, 봐라. 쭉 나오지? 이렇게 4개 하면 되겠네요. 딱 구조가 맞네요. 이렇게 4개 하면 딱 맞아요. 자, 봅시다. 120번. 요 네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정리할게요. 120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네요. 그리고 2,2를 지나는 2차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함수식 구하라는 얘기죠. 2차 함수식 만들기.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꼭점 알면 표준형, 모르면 일반형. 알아 몰라 꼭점. 아니까 표준형이야.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1. 괜찮아요? 바로 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이제? 바로 써도. 그리고 이 식이 완성이 되려면 점 2,1을 뭐 하셔야 되죠? 대입하시죠. 네. y 자리 대신에 2, x 자리 대신에 2 이렇게 되면 따라서 a 값은 3입니다. 그럼 완성된 식.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y는 3 가로 x-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구하라고 했었던 식이다. 문제는 뭐 이런 꼴로 쓰든지 아니면 이런 꼴로 쓰든지 뭐 알아 써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 아니요. 네, 5번 문제로 갈게요. 바로 5번 문제.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일 때 나머지 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식을 구하시오. 축의 방정식을 안다는 뜻은 뭐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렇지. 아이고 이제 좀 나오네. 꼭지점에 x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네. 꼭지점이 언급되면 무슨 형? 표준형이에요. 꼭점 좌표, 꼭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다 몰라도 돼. 어쨌든 꼭지점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반쪽만 알아도 무조건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썼어요. 쓰고 나서 pq 자리 대신에 뭐 하나를 대입하는데 꼭점 x좌표가 그거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p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럼 이게 뭘로 바뀌죠? 플러스 3으로 바뀌어요. 좋아요. 그럼 남은 거는 식을 완성하려니까 AQ 두 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점이 두 개 나온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2를 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y는 2, x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의 제곱 4, 4a 플러스 q. 두 번째, 이 점 1,14, y의 14, x의 1 대입하죠? 그럼 4의 제곱 16a 플러스 q. 됐지? 이건 모두 연립방식이잖아요. 위의 사리를 뺀다면 QQ는 지워지고 빼면 좌변은 마이너스 12, 우변은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눴더니 a 값은 1. 그럼 a 값 1 구했으면 빨리 여기다 집어넣어서 q 값 구해줘. 1 집어넣으면 4,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q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끝났네요. 완성된 식 y는 a 자리 대신에 1, 그럼 생략 x 플러스 3의 제곱 q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 이게 답이다. 그래서 1번 문제와 5번 문제는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축이 언급된다는 얘기는 꼭점의 x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표준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2번과 6번은 문제를 읽어보세요. 2번 x축 위에 만나는 두 점, 점 2, 마이너스를 지나는 2차 함수 꼭점이 없네. 이 세 점 중에 어떤 한 점이 꼭점이라는 말이 없었잖아. 없었다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이 세 점 중에 꼭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형이겠죠. 자, 일반형인데 여기서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y는 일반형 써놓고 일단 써볼까? 잘 봐.
하나만 물어볼까? 이 C를 뭐라 부르니? 상수인데 이 C를 구하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되죠?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이거 X에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면서 C 값이 나와요. 그럼 결론은 X에 0 집어넣으면 Y가 C 나온다는 뜻은 이게 무슨 절편? Y 절편. 미안해. 내 글씨 때문에 네가 헷갈렸지? 미안. Y 절편이지. X가 0일 때 Y가. 맞니? 따라서 일반형 맨 끝에 있는 상수는 꼭지점의 좌표 아무 관계 없고 이게 그래프가 이게 Y축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Y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의 위치가 지금은 C라는 뜻이에요. 맞니?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C는 워낙 쉬우니까 그냥 지웠고요. Y는 A 가로 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좀 전에는 Y절편 해봤잖아. Y절편 X가 0일 때 Y 값 들고 했지. 그럼 Y절편 해봤으니까 X절편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X절편은 Y가 0일 때 그때 X 값을 구하면 이 X 값을 뭐라 불러? 이걸 X절편이라고 부르거든. 그치? 정의가 이게 정의잖아. X절편 정의. Y가 0일 때 X 값. 그럼 Y 0 집어넣어. Y 0 집어넣었더니 위에는 2차 함수였어. 식의 모양이. 근데 Y에 0 집어넣는 순간 밑에 있는 이 식은 2차 방정식이 되네. 이거 2차 방정식이 되네. 2차 식은 0.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하라는 얘기지? 해를 구하라는 뜻인데? 그럴 뜻 아니냐? Y 0 집어넣었어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그걸 만족하는 Y가 0일 때 그걸 만족하는 X값 구하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 해 구하라는 얘기잖아. 해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결론은 2차 함수의 X절편은 이 방정식의 해인 거야. 알겠니? 근데 X절편이 만약에 알파와 베타였어?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야. 최근에 배웠잖아. 근이 알파와 베타려면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누가? 얘가. 연결이 돼? 개념 연결이 돼? 근데 이건 제곱하면 뭐 붙었어? A 붙었잖아. 그럼 얘들 이렇게 A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지. 맞니? 그리고 어쨌든 2차 방정식을 이용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는 2차 함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Y는 하고 써주시면 되죠. 그럼 결론은 이 2차 함수의 모양이 실제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야. 자, 이 문제 봐봐. Y가 0일 때 X값 구해놨네. X절편이 얼마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Y가 0일 때 X값 구해놨네? X절편이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2차 함수에서 X절편이 갖는 의미는 해라고 해. 근이라고 근.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거야. 그럼 인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니? 그치? 이게 누구야? 얘를 쓴 거야. 얘. 근데 뭘 빠뜨렸죠? 제곱 앞에 느꼈어. 근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위치에 마이너스 1과 3이 있는 거야.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위치. 왜? X 위에 있는 점은 Y값이 항상 0이니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가는데 이게 위로 볼록할지 아래로 볼록할지 폭이 좁을지 넓을지 알 수가 없다고요. 위로 볼록할지 아래로 볼록할지 폭이 좁을지 넓을지는 누가 결정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A를 모르니까 갖다 써놔야 돼요. 그래 이게 2차 함수가 완성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A를 구하려면 점이 하나 더 나와야 돼.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거 여기다 써먹으라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Y에 마이너스 6,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괜찮지? 따라서 A 값은 2. 그럼 X값 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 답은 요런 꼴 아니면 요런 꼴로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건 이제 전개만 하면 되겠네요. 전개 X제곱에 2 붙이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x 마이너스 2x에 2 붙이면 마이너스 4x. 상수항 마이너스 3에 2 붙이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이 참수의 관계식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는데 이건 오늘 처음 배운 거 아니야? 중3 얼마 전에 시험 대비할 때 이거 했었어. 다시 배웠던 내용을 자꾸 네 머릿속 어딘가 있어. 원래 사람은 그래. 없지 않아. 머리 깊숙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자기의 그 자발적 의지 때문에 이게 오래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차이점인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내용 파악하시고요. 자, 여기 마무리합시다. 아,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위에 거랑?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지막이야. 선생님. 문제 너무 쉬운데? 이거 y절편 아닌가요? 왜? x가 0일 때 y값 구해냈는데요. 그렇죠. 선생님, x절편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y가 0일 때 x값이 0이니까요. 근데 이 케이스는 아까처럼 x절편을 이용하려면 x절편이 몇 개 나와야 되니? 2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근이 2개 나와야 이렇게 적당히 2차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한 개만 나와서는 이렇게만 써지고 나머지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안 써져. 더 이상 안 써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상 x절편도 될 수 있고 y절편도 될 수 있는데 네가 y절편을 해석하는 게 더 유리한 거야. 그럼 y절편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c가 뭐라고 그랬어요? x가 0일 때 남는 y값. y절편이야. y절편이 얼마야? 0이지 지금. x가 0일 때 y값 0이잖아. 그럼 c값이 0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없애면 돼. 그럼 나머지 두 점 언제서 먹죠? 모르는 미지수가 a, b 두 개 있죠? 처음 두 개 있네. 아,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별거 없네.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럼 y에 5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거 하나. 안 어려워. 이거는 문제 쉬워. 1,1 y에 1, x에 1. 아, 이렇게 되는구나. 위에 4를 더합니다. 그럼 2a 6. 따라서 a 값은 3. a 값 3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 이제 완성됐네.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게 4번 문제 정답이 된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